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다 잘 아시겠지만 90일 보장을 해줘요. 딱 3개월 정도를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 이상 자녀, 그러니까 쌍둥이거나 뭐 삼쌍둥이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보다 120일까지 다태아래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까지도 휴가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요거예요. 미숙아일 경우, 그러니까 미숙아일 경우에는 10일 더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제 동생이 이거거든요. 근데 미숙아로 태어날 때 이게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미숙아일지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을 이미 하고 나서 미숙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신청하실 때는 90일만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시면 미숙아에 해당이 된다. 요때 그러면 추가로 10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란 여기서 말하는 미숙아는 뭐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오타가 있는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출생하고 나서 이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은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아까 보이시죠? 미숙아의 경우 미숙아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출산 전부터 미숙아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출산하고 나서 요거를 수정해가지고 추가로 10일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 휴가 시작일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휴가를 부여를 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휴가 시작일 자체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그냥 신청과 무관하게 나온 출산일부터 자연적으로 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근무직원의 특별한 사유기는 한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그러니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출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출산휴가 부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일자는 이렇게 그냥 기상이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기간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그 개시일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요. 출산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래는 출산하면은 그 날에 이제 출산휴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가 기산이 돼요. 그래서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낳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낳은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가 기산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식부터 출산휴가 기한된다거나 출산일부터 출산휴가 기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엄격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출산 전후 휴가 기간하고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요 뜻이 무슨 말이냐 싶을 수 있는데 이분이 해고의 사유가 있어도 자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출산휴가 갔다 와서 갑자기 내 의자가 없어졌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업무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로 복귀를 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살짝 설명드렸었는데 출산 후에 45일, 그러니까 출산 후 회복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을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청하실 당시에 그냥 나는 출산 전에 조금 더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싶어 라고 신청을 하셨다. 그러니까 뒤에 45일이 확보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반려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출산 예정일도 여기 1일 이렇게 포함이 되고 출산 예정일을 제외한 그 이후에 45일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일 이전에는 며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4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사용하게 될 경우에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물리적으로 44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출산일과 출산일 이후에는 출산일 포함해서 46일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뒤에 45일보다 더
많이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일을 앞두고 임박해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는 거 괜찮은가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예, 이거는 괜찮습니다. 요것도 가능하고 이게 최소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가능하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다? 너무 앞당겼어가지고 출산 예정일 이후에 45일이 확보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거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있죠. 내 맘대로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유도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날짜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자연분만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더 뒤에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일보다 좀 느긋한 성격의 아기여가지고 뒤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요거를 딱 맞춰서 했는데 예정일보다 늦어져가지고 뒤에가 확보가 안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45일을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묘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최대한 45일에 딱 맞춰서만 신청해가지고 애가 늦게 나오면 나는 더 길게 쓸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쉬게 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산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가지고 이제 뒤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기간 내에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45일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요 45일에는 출산일을 제외하는 기간이에요. 출산일 혹은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46일 동안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출산기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출산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출산휴가에는 당사자의 출산휴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중요하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일수가 이렇게 확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5일이었었어요. 이게 심지어 5일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좀 이렇게 지내면서 10일로 확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20일로 최근에는 또 확대가 이만큼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심지어 분할 사용도 불가능하고 달력상 일수다라고 하면서 월요일에 신청 안 하고 막 이제 금요일에 신청하게 되면 막 이렇게 줄어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분할 사용도 이제 최대 많이 늘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든 그냥 본인 당사자 출산휴가든 그 출산휴가 기간 90일 혹은 10일, 20일 이런 기간은 다 역일상, 달력상 일수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기간이다. 대신에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게 그 10일에서 20일로 개정이 되면서 또 한 가지 개정된 게 이거예요. 휴가 종료일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여야 함. 이것도 같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일이면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을 해야 됐을 때에는 그 배우자 출산휴가 실제 시작일이 90일 이내만 있으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종료일은 이거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120일로 확 늘어나면서 종료일은 그 안쪽으로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 출산휴가 언제 쓰나요? 출산하고 나서 막 직후에. 직후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산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후에 쓰는 것보다 언제 쓰는 게 좋다? 조리원 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멘붕에 빠졌을 때 산후도우미 이제 선생님 계실 때까지는 이제 둘이 커버가 가능하고 이제 산후도우미까지 이제 집에 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출산휴가를 써주면 좋은데 남편이 이걸 이제 잘 모르고서 그냥 아기가 나와요 하고 바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남편이 있으면 참 눈치가 없는 남편이다. 그래서 요거는 120일 이내로 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이제 아내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언제 도움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셔서 요거 일자 잘 맞춰가지고 좀 이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에서 이렇게 20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죽상을 하고 계신 남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휴가가 아니라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도와줘야 하니까 그게 이제 무게감이 있으셔서 이제 죽상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휴가예요. 휴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잠깐 가지고 왔는데 올해 확 바뀐 거는 아니고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좀 출산 점수라든지 난임 치료 휴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 점수가 붙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확대 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점수 80점은 그냥 일괄 배정이고 출산 축하 점수, 그 다음에 난임 지원 점수, 그리고 태아 산모 검진 점수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잘 아시죠? 그 복지비에서 이렇게 점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 다 돈이거든요. 예, 돈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